자,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라고 처리를 할 건데, 근데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총량금만 없애주게 되면 얘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줄여주면 자산의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1000원인데 200원 달아서 800원이에요 라고 말하던 걸 200원 달았다는 말 빼면 그냥 1000원이에요 라고 될 거니까 그냥 우리는 차감 계정을 지워주면 장부 금액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한 만큼 우린 재고자산 평가총량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총량금 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처리했던 매출 원가를 우리가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재고자산 평가총량금 환입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을 하면,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건 재고자산이 없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재고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없어진 만큼 대변에 재고자산을 지워줘야 되는데, 그럼 이 재고자산을 지우고 나서 차변에 우리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그걸 정상감모손실이다 비정상감모손실이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정상감모손실은 우리 원가성이 있는 걸로 보아서 영업비용인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거고, 비정상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컴퓨터 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었는데, 컴퓨터는 내가 그 기말에 얼마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분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감모손실은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분괴를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같이 합쳐가지고 분괴를 해주니까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정상감모든 비정상감모든 기말에는 실제로 있는 금액만 써야 되겠죠. 실제 있는 대로 써야 되지. 항상 실제 값을 쓸 거라 그랬잖아, 장부에는. 그럼 장부에 실제 값을 쓰면 없어진 게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성격 때문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려고 이 분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재고자산이라고 쓰는데, 이 재고자산이 팔린 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제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것 처음 봤었었죠.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투자자산 계정 과목을 봤었는데, 자, 투자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우리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이 계정 과목엔 거래처를 꼭 써주라 그랬죠. 거래처를 꼭 쓰는 거다. 자, 그리고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어요.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샀는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시 부대비용을 전부 다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이 부동산 취득할 때 들어간 중개수수료든 취득세든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했다가, 우리는 팔렸을 때에 그 다 같이 합쳐져 있는 장부 금액을 지우고, 그리고 우리 장부 금액 지우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은 걸 쓴 후에 장부 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투자자산 처분이, 장부 금액보다 작게 받았으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처리하는 게 투자부동산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유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자산, 유형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유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취득 시점도 그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었고, 그럼 그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 땅 사는 데 들어갔으면 토지, 건물 사는 데 들어갔으면 건물,
기계장치 사는 데 들어갔으면 기계장치, 자동차 사는 데 들어갔으면 차량 운반구. 자, 취득세 가지고 보면 영업활동에 쓸 공장 건물 지을 토지를 사면서 취득세에 들어가면 그 취득세는 토지. 우리 매장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취득세 들어갔으면 건물. 자동차 샀는데 취득세가 들어갔으면 그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한마디로 전부 다 자기가 그 비용이 세금이 취득세가 지출하게 된 본 계정 자산 계정에 우리는 포함시키는 게 그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바로 외부에서 구입하는 사오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제작하는 자가 건설 방식이 있어요. 그럼 자가 건설 방식을 할 때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완성할 때까지 모아두는 임시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요.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취득세가 들어가든 계약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완성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뒀다가 완성하게 되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지우고 우리는 차변에 이제 취득하게 되는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취득 원가로 구성을 하든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바로 유형 자산으로 처리하든 그 비용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기계장치의 시운전비라든지 아니면 땅 형질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집안 평탄화 작업을 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땅 쓰려고 샀는데 있는 기존 건물이 있다면 그걸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지출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연수 증가, 가치의 현저한 증가,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지출되었을 때 대면에 돈 나갔을 때에 차변에 건물이라고 건물이 죄송해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뒀다가 차변에 그랬다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비용화할 거라는 게 자본적 지출인 거고, 그럼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원상 회복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수선비나 아니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는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봤어요. 감가상각했죠? 그죠?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은 사용하면 가치가 다른 건데 땅은 가치가 달라요? 가치래. 얘가 달아서 없어지나요? 땅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또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건 우리 유형자산 취득할 때까지 쓰는 임시 계정이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가상각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알아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취득원가, 두 번째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내용연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내용연수 동안 다 쓰고 나서 이걸 팔면 처분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잔존가액,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감가상각의 3요소고, 그럼 우리는 감가상각할 금액은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감가상각할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좌우와 같이 이야기는 안 했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감가상각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좌우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끝냈죠. 맞나요? 저도 기억 안 나서 어제 필기했던 거 봤어요.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은, 우리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하락하는 만큼 대변에 우리는 줄여줘야 되는데, 근데 대변에 우리가 기계장치다, 차량 원방구다, 건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쓰는 직접법과 그 계정 과목 직접 줄이지 않고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차감 계정을 쓰는 간접법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서 간접법으로 쓰는 게 외부 이용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간접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다 얼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렇게 할 건데, 자, 이 감가상각은 우리가 기말에 한 번에 할 거예요. 기말에 한 번. 그럼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얼마만큼 달았냐라는 걸 우리가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동차나 지금 이 컴퓨터가 1년 동안 얼마치 달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휴대폰도 얼마치 달는지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모르는데, 하지만 우리는 추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상각을 이제 하도록, 이 금액, 지금 이제 이 금액을 얼마를 써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자산을 줄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얘는 유형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 방법은 첫 번째 정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액법은 얘는 공식이 간단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이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눠주는 게 정액법이에요. 얘가 자, 얘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취득을 120만 원에 했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액이 20만 원인 자산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 1년분을 구한다면, 1년 구하면, 자, 얘 가지고 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취득원가 120만 원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을 한 이 금액에 우리는 내용 연수는 5년이네요. 5년이다라고 하면 얘는 2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지금 얘를 지금 우리가 X1년도 1월 1일에 취득을 했다면, 1월 1일에 취득을 한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우리는 회계 처리를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얘가 자동차라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 이렇게 해서 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X2년도 12월 31일 날 또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해법이라는 건 매년 같은 금액을 이렇게 상각해 가는 방식. 5년간 하면 딱 100만원이잖아. 그럼 120만원에 샀는데 100만원 다르면 20만원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얘 팔고 20만원 받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 성격 보면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 과목이죠. 감가상각비는 우리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어요. 정해법을 연도별로 찾아가면서 등록되는 건 뭔 말이에요? 이건 매년 기말에 감가상각은 하는 거예요. 그럼 정해법이라는 건 매년 같은 금액, 우리 정해권 하는 것처럼 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된다는 방법, 말이 정해법이라는 방법인 거예요. 매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매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다른 만큼을 추정법으로 평가를 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의 성격이 지금 빗자 적혀 있으니까 비용이겠죠. 얘도 비용이고, 이건 X1년도의 비용인 거고, 이거는 X2년도의 비용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5번 하면 딱 100만원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럼 비용은 그 해의 비용이니까 그 다음 연도 넘어가는 게 아니죠. 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잖아. 자산은 같은 쪽에 쓰면은 같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X2년도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둘이 합쳐서 40만원이 되어서 120만원에 샀는데 감가상각이 총 40만원이 되어서 80만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20만원씩 쌓여서 합쳐져 가는 거고,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그 회계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의 마지막에 딱 한 번 올해 얼마만큼 달았는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감가상각은 얘는 월할 상각을 하는 거예요. 월할 상각이라는 건 단기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처분을 하게 되는 거에는 이때는 1년분 감가상각비 곱하기 월할 상각을 한다는 거예요. 12달 중에 몇 달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12분의 몇 이거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0만원이 1년치인데 만약에 7월 1일 날 샀었다면 첫 번째 해에는 10만원만 상각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우리가 7월 1일 날 샀으면 절반 이때 샀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해에는 1년치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면 12분의 6만에서 10만원만 1차 연도에 될 거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20만원씩 가다가 마지막 해에 6월 30일까지 또 10만원만 하고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하고 처분한 해에는 딱 1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딱 1년으로 하려고 1월 1일 날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 만약에 7월 1일 날 했다면 얘는 절반인 10만원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에는. 그리고 마지막 해 6개월 쓰면은 그 6개월도 10만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월할 상각한다는 건 12달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정해법으로 하는 건데, 그럼 두 번째 정률법은
정률법은 우리 방법이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에요. 자, 우리 이거 좀 볼게요.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하면 자, 얘가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120만 원에 샀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40만 원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라는 거죠? 120이 샀는데 40만 원 달았으면 80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이해갔나요? 방금 제가 말 이해갔나요? 12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 감가상각 됐대. 그러면 120 샀는데 40 달았으면 지금 80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80만 원이 장부금액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안 했으면 대놓고 40만 원을 대변에 줄여서 그냥 취득원가가 아니고 장부에는 80만 원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감 계정을 40 달고 있어서 120인데 40 달아서 80만 원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은 40만 원에 120만 원에 40만 원을 뺀 80만 원이죠. 그럼 이 80만 원은 감가상각 한 금액인가요?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죠. 이해가나요? 자, 너무 고민하는 얼굴만 하시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임영씨, 실아씨, 수정씨 이해갔어요? 다들 너무 심각하게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렵나? 지금 계속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달라 그랬죠. 이해갔으면 오케이 한번 해줘야 제가 넘어가지. 자, 지금 제가 장부가액 이야기하는 게 용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은 제가 엄청 자주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직접 우리가 40만 원이 달았다라고 써버렸으면 80이라고 적을 걸 얘를 그대로 두고 40만 원 가치가 내렸다라고 표현해서 120만 원인데 40만 원 감가상각되어서 80만 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80만 원은 감가상각이 안 된 금액이죠. 감가상각이 안 된 금액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미상각 잔액인 거예요. 미상각, 아직 상각 안 한 거. 그래서 장부가액하고 미상각 잔액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장부가액하고 미상각 잔액은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미상각 잔액의 정률을 곱하는 건데 정률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하고 이렇게 똑같은 얘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5년이면 그러면 정률은 업종별로 자산별로 몇 년이면 몇이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정률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0.451이 정률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우리 계산해 일단 분기할 거니까 보면 1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12월 31일까지면 아직 감가상각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미상각 잔액은 120만 원인 거예요. 첫 시작은 이거 곱하기 0.451 그러면 1차 년도의 감가상각비는 54만 1,2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1차년도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54만 1,2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54만 1,200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자, 이제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감가상각 해버렸잖아. 그럼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금액이 감가상각 그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장부가에. 그러면 우리는 65만 8,8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 연도에 또 0.451, 그냥 미상각 잔액에 곱하기 0.451인 거예요. 그러면 29만 7,119원. 그럼 2차년도는 또 이거 가지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29만 7,119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동차 거면 자동차 거다 이 금액,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나머지가 상각 안 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자, 우리 우리 이체까지 갈 때는 제가 정유법하고 지금 정예법하고 두 개만 설명드리고, 다음번에 연수학계법하고 몇 개만 더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 정예법은 지금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에 20만 원을 빼고 시작했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오를 나눈 거예요. 20만 원 잔존가액 빼고 시작했죠. 정예법은 계산할 때에 20만 원 빼야 100만 원 되고 5로 나누는데, 한마디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 계산을 들어가는 건데,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부터 계산을 시작하더라는 걸 눈으로 익혀두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담 책 바꾸고 나면 얘 마지막 끝까지 가서 20만 원 남기는 것까지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방식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을 이런 방법 가지고 할 건데, 자,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장부에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쓰지만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이니까 차변에 쓰고, 자, 이제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거 있죠. 회계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친 게 마이너스 표시인 거고, 세법에서는 앞쪽에 이렇게 삼각형 부에 표시한 걸 부의 표시라고 해서 마이너스 음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회계는 마이너스 그냥 우리 이렇게 빼기 이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빼기 할 때마다 계속 앞에 가로를 치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금액을 쓰는 게 쓸 때 양가로 치는 게 줄인다는 성격인 거예요. 그럼 50만 원의 감가상각이 10만 원 되어서 외부 이용자한테 40만 원으로 보여주도록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부에 쓸 때는 대변에 쓰는 거고,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줄여주는 성격으로 보여주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에는 그냥 자산은 무조건 차변에 있어야 되고, 차감 계정이든 뭐든 부채는 무조건 대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크기니까. 그러니까 칸을 한 칸 더 만들어 앞쪽에 당겨서 얘에서 얘 빼면 이 돈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넣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을 이제 상각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이 회계 처리를 가지고 보면, 자, 잘 보세요. 우리 회사가 자,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자, 100만 원을.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그의 기말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얘는 건물의 다음 번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얘를 처분을 해요. 이런 자산을. 자, 그럼 제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하자고 한 게, 처분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장부상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이 모든이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제거하는 건 반대쪽에 써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 건물하고 관련된 자산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장부에 있는 거 보면, 이 건물은 취득원가가 그대로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얘들이 합쳐서 이렇게가 건물의 흔적들이죠. 그럼 이 건물을 팔든 없애든 뭘 어떤 일을 하든 건물이 내한테서 없어진다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한 얘네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 얘 팔았어. 그럼 팔하면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얼마만큼 달았다고 적혀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자산인데 대변에 있으니까, 자, 얘네들을 지우고 싶으면 첫 번째 건물을 대변에 써서 이 금액을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반대로 얘네들도 감가상각 누계액 를 써서 40만 원 지워주고, 이게 처분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야 얘가 사라질 거잖아. 우리가 뭐 팔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직접 뽑으라 60만 원에서 쓰면 대변 60만 원 쓰면 끝날 걸, 장부에 이 금액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만 두고 가기 때문에 얘를 반대쪽에 써주고 취득원가를 대변에 써줘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처분의 기본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할게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쓰고, 다음 세 번째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데 우리 유형자산 계정 과목 코드 다음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번호와 네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전액을 쓰고, 이게 기본 작업인 거예요. 그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일반 전표든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섞여 있든 이게 무조건 기본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쉬었다가 얘를 판다면 돈 받고 불타 없어지면 죄고, 내가 없애버리면 장부에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얘를 이렇게 지우고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